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성공하는 투자를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첫째는 개별 주식이 아닌 ETF를 사라. 둘째는 꾸준히 모아가라는 겁니다. ETF 중에서는 미국 S&P 500 ETF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걸 베이스로 한 다음에 다른 투자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S&P 500이 수익이 가장 높은 종목은 아닙니다. 분명 나스닥 100이나 전기차, 2차전지 같은 요즘 뜨는 분야의 ETF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죠. 배당만 따지면 제피나 SCHD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S&P 500을 제1로 추천하는 이유는 S&P 500은 무지성 장기 투자만 해도 중간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의 맛을 먼저 보고 올바른 장기 투자 습관을 들인 다음에 그러고도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그때는 고수익 ETF로 갈아타도 괜찮은 거죠. 요즘 대세라는 나스닥 100이나 팡플러스 같은 빅테크 기술주를 통해서 극한의 수익을 노릴 수도 있고요. 안정성을 찾으면서 살짝 더 수익을 얻고 싶다면 다우존스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을 더 받고 싶다면 SCHD나 제피 같은 배당주를 볼 수도 있죠. 오늘은 S&P 500에서 더 나은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할 때 어떤 종목이 좋은지 그리고 내가 과연 넘어가도 되는지를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내가 2단계에서 어디로 점프를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S&P 500으로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해본 분이라면 그동안 무지성으로 투자만 했는데도 무난하게 수익이 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건 포트폴리오가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익이 곧 주가로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험이 다른 ETF에서는 그대로 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스닥 100이나 제피나 팡플러스 이런 것만 봐도요, 반드시 이익을 내는 회사만 존재하지는 않아요. 적자 나는 회사도 많이 있고요. 그런 종목이 계속 수익률을 깎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ETF가 가치를 유지하는 건 이익 외에도 기대치라는 게 강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돈을 못 벌어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기술력이 탄탄해서 미래에 이익이 날 것 같다면 그때가 되기 전에 미리 투자를 해 놓겠다는 수요가 있겠죠. 그래서 빅테크나 기술주들은 실적보다는 기대치가 주가를 지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강하죠. 기업의 이익으로 주가를 결정할 때는 그냥 재무제표만 봐도 객관적으로 딱 떨어지는 수치가 있고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런데 기대치로 가격을 형성한 주식은 가치가 주관적이에요. 경기가 좋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미래에 더 신경을 쓰니까 가치를 많이 쳐줍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죽고 정부가 돈을 걷어들이면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지죠. 그럼 그때는 미래 가치에 투자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익 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도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적자 나는 회사인데도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변동성만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운이 좋게 내가 들어갈 타이밍에 가격이 오르면 모르겠는데 반드시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저 안에 있는 회사들이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이야 나스닥이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상승하는 것 같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나스닥은 투자하면 안 되는 시장이었어요. 이때 나스닥 기업들은 이익을 내지도 못했고 경기도 수축기였거든요. 2010년대 중반부터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급성장을 하면서 이익을 내기 시작했고 기대만 있던 회사들이 이제 실적까지 내버리니까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익이 더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유지되는 거죠.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부가 무제한 돈 풀기를 하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반응한 게 나스닥이고요. 2022년에 금리 올리고 긴축한다는 뉴스만으로 제일 먼저 빠진 게 또 나스닥이에요. 실제로 나스닥 기업의 실적은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도 달라진 건 기대감뿐인데
이 기대감이 커졌다 작아졌다 한 것뿐인데 나스닥 100 지수는 무려 30% 이상 왔다 갔다 했죠. 사람들의 기대감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거거든요. 언제 다시 2000년대처럼 뒤집힐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세심하게 시장을 관찰해야 되고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팡플러스나 전기차 테마, 2차전지 테마 이런 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빠른 정보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결단을 해서 팔고 사고를 해야 돼요. 편하게 돈 버는 건 S&P 500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수익은 내가 뭔가를 더 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우지수는 어떨까요? 나스닥으로 넘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도 S&P 500과 비슷한 안전성에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분들께 다우존스를 말씀드리는데요. 다우존스는 1884년에 발표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표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각 업종에서 리딩하는 기업 30개를 선별해서 지수로 만든 건데요. 다우 지수에 포함됐다는 게 미국의 주요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보다 수익률이 높을 확률이 높고 또 안정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S&P 500보다도 수익률 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실제로 23년간의 통계를 보면 하락한 연도에는 다우존스가 더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락장 때는 마이너한 기업들의 가격 하락이 크기 때문에 대표 기업이 모여있는 다우존스는 영향을 덜 받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다우존스도 여러 가지로 비판받고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양화되는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기업이라는 건 다우가 출범한 1884년이라면 적절했지만 지금처럼 상장 기업이 7,000개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30개 종목만으로 시장을 반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 비율도 문제인데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가중하는 게 아니라 주당 가격만 가지고 반영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커도 주당 가격이 낮으면 반영률이 낮아져요. 미국 시총 1위인 애플이 그보다 시총이 4분의 1로 낮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보다 반영 비율이 낮습니다. 이게 또 웃긴 게 옛날에는 애플 주식이 $400일 때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가 애플이 액면 분할을 하면서 $100로 낮아지니까 다우존스에서도 그 비중을 4분의 1로 축소한 거예요. 기업 가치가 변하지 않는 액면 분할 때문에 지수에서 영향력이 감소한 거죠. 그럼에도 다우지수가 S&P 500보다도 아직까지 높은 수익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일수록 수익이 높을 확률이 높고 S&P 500처럼 상위 기업이 수익률을 하위 기업이 갉아먹는 빌런 기업이 없다는 점에서 위에서 말한 단점을 상쇄하고도 시장을 따라갈 수 있던 거죠. 국내에서는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이라는 ETF가 이 다우존스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ETF가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단 한 개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미국 ETF인 DIA가 0.01%의 수수료로 그나마 이용 가능한 수준이니까요. 이쪽을 생각해 보시고요. 사실 어떤 ETF를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비슷비슷합니다. 10년 수익률은 나스닥이 가장 좋아서 연평균 나스닥이 18.94%, S&P 500은 12.76%, 다우존스가 11.11%예요. 하지만 이건 최근 10년이 나스닥 대세기여서 그런 거고 20년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나스닥이 6.82%, S&P 500이 6.75%로 비슷하고요. 오히려 다우존스가 7.1%로 가장 높죠.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면 다 비슷한 수익률에 수렴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편안히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낮은 S&P 500을 추천드린 거고 그래도 나는 좀 더 높은 수익을 얻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현재 대세 ETF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ETF는 변동성이 크니까 내가 그 변동성에 흔들려서 자칫 어렵게 들인 장기 투자 습관을 버리고 단타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 투자 습관이 흔들린다 싶으면 즉시 멈추시고 S&P 500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걸 꾸준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는 건데요.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종목 선택보다도 꾸준함입니다. 그 꾸준함에서 오는 지루함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버티는 만큼 성공하는 거예요.
뭘 투자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완벽히 해결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익은 그때부터 시작될 거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